예, 방금 소개하신 한국해양수계조정입니다. 우선 세계해양포럼이 12회 됐는데 첫 번째로 이게 ODA 세션을 이렇게 만들게 된 거에 대해서 ODA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무지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한 이거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분들께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또 이렇게 발표 자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하면서 주말마다 이렇게 각 학생들이 교수님 앞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대가인데 그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발표하기 전에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는 말을 제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영어로 하기가 좀 어려워서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한다 그랬더니 미국 교수님들이 웃더라고요. 이렇게 대가분들이 많은데 뭐 이상무 교수님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많은데 제가 한국의 ODA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자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제가 지금 경험한 결과를 가지고 그 한국 ODA, 특히 수산과 해양 분야에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드린 발표 내용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해양수산 분야의 ODA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돼서 이슈하고 정책적인 방향을 어떻게 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으로서 제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의 ODA 관련자분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원조가 있고 무상 원조가 있고 론이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은 오소리티 기관은 외교부가 있고 그 다음에 론 같은 경우는 기재부 산하에서 수출입은행에서 EDCF로 이렇게 이 ODA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바이레터럴 부분이 전체 ODA 예산 중에 약 60 내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멀티레터럴 에드도 있습니다. 국제기구에 이렇게 기여하고 기부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주로 우리나라는 주로 이게 바이레터럴 타입으로 ODA가 전체적으로 한 60% 내지 70% 정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아까 김무석 원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다크 얘기하셨는데 2010년에 우리가 OECD 다크에 가입한 후 예산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나 GNI 수준에 비하면 아직도 좀 작지만 그래도 그 희망적인 거는 전체적인 예산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2018년 보면 약 3조 달러가 전체적인 우리나라 토탈 ODA 예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무상원조가 약 60%, 아까 말씀드렸지만 60%, 70%를 차지하는데 코이카가 이 정도를 하고 있고 6천억 정도, 그 다음에 각 해양수산부나 각 기관들이 1조 원 정도의 ODA 자금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ODA를 보면 주로 코이카하고 해양수산부에서 ODA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약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약 90억 정도가 되는데 내년 예산은 이거보다 좀 지금 해양수산부 강인구 관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해양수산부가 노력을 해서 해양수산부 ODA 예산 100억 정도 이상을 내년 정도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약 14개의 컨트리에 대해서 저희가 바이레터럴 ODA를 수행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약 16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여기 참석하신 여러 기관들인데 자원관리공단, KMI, 키오스도 여러 기관들이 이 ODA 자금을 활용해서 ODA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ODA 자금이 아까도 적다고 그러는데 단적인 예가 농업에 비하면 0.46 정도 %고 농업은 약 3.76%. 따라서 해양수산 분야가 ODA 전체적인 예산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매우 작다라고 보는 단적인 수치가 이 수치입니다. 알다시피 해양수산 분야 때 ODA는 약간 프로젝트가 큼에도 불구하고 해양의 그런 특성이 있는 그런 큰 프로젝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농업부에서 절대적으로 작다라는 게 이 전제 ODA, 해양수산 분야 ODA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코이카에서 하여튼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식장 사업, 사라성화 양식장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9개 아쿠아컬처, 농업
임업 수산 분야에 전체적으로 약 17개 프로젝트만 현재 수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작죠. 그런데 농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147개 프로젝트가 수행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여튼 포이카 부분에서 해양수산 분야 ODA는 좀 작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포이카에서 이루어지는 해양수산 분야 ODA는 뭐 전략적으로 하여튼 그 생산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시장성을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약간의 그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그런 것을 위한 그런 스트레칭,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ODA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포이카에서 된 ODA 해양수산 분야 ODA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쭉 보시기에 많은 것 같은데 연도별로 보면 1년에 한 3, 4개 정도 사업 정도가 이루어진 바 있고, 어떤 연도에는 프로젝트가 전혀 없는 연도도 있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세계 베트남, 알제리, 그 다음에 스리랑카에서 3개 사업이 지금 현재 런칭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해양수산 분야는 약간 그 포이카에서 이루어지는 ODA 사업보다 약간 좀 해양수산의 특성을 반영된 그런 ODA 사업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전은 지구촌 해양수산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존경받는 국가라는 비전을 가지고 해양수산 사업의 ODA 사업의 유형화, 그 다음에 권역별 협력 사업의 선택과 집중, 그 다음에 국내 협업체계 구축, 민간협력 기반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해양수산부가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계획하에서 ODA 예산도 점차 확대시키기 위해서 기재부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포이카의 ODA 사업은 약간 해양수산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양수산부의 특성을 반영시키지 않았는데, 이 해양수산부에서 이루어지는 ODA 사업은 약간 해양수산의 특성을 반영해서 거점별로 특정 국가를 정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해양수산이 진출을 위해서 약간 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ODA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현재 ODA 사업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2019년 내년도 아닙니다.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잠정적인 아닌데, 이렇게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이 이제 실행이 될 것으로 될 예정입니다. 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저희 TMI가 지금 하는 사업이 그 세네갈의 Maritime School Education Training and Capacity Building 세네갈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약간 시사점을 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중고 어선을 그 나라에 교육하는 그런 어선으로 저희가 그것을 ODA 사업으로 주었고, 근데 그 준 거를 떠나서 그 ODA 그 배를 운영하는데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아무것도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정확히는 2017년서부터 20년도까지의 이 사후 관리 차원에서 ODA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어제 최초로 이 배가 처음 출항을 했습니다. 근데 배를 줬는데 얘네들이 예산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격증도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 배가 그냥 정착했는데, 우리 해양수산부 ODA 사업은 그거를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까지 ODA 사업을 넣음으로써 실제적으로 임플리멘테이션이 잘 될수록 하는 그런 ODA 사업이 지금 해양수산부가 하는 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ODA 사업은 해양수산 ODA 사업은 이 ODA 사업을 단지 부상 원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실제적으로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까지 사후 관리까지 하는 그런 ODA 사업으로 나가는 방향이 좀 해양수산부의 ODA 사업이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SDG 사인데, 이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해양이 처음으로 국제개발 지속가능 개발에 이제 해양 분야가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디벨로핑이나 리스트 디벨롭 컨트리의 서브센을 유즈 오브 마린 리소스 이런 그 타겟이 있는데, 이런 타겟과 맞춰서 해양수산 ODA가 이런 타겟을 실현하는 쪽으로 이렇게 ODA 사업이 하는 방향이 지금 전체적으로 맞는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지금까지는 뭐 우리나라 ODA 사업에 대해서 코이카가 하는 해양수산 ODA 사업,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와 주관제산 ODA 사업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거와 연관돼서 약간 ODA 사업의 방향성에 관련돼서 이슈가 되는 것을 좀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뭐 ODA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제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도 증가되겠죠.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주도하는, 해양수가 주관하는 그런 ODA, 해양수산 ODA 사업도 제 생각에는 100억을 넘어서 200억, 300억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제가 예견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산은 증가하는데 약간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세 가지 정도를 좀 뽑아봤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게 이제 3L인데요. 뭐 누가 만든 건 아니고 저희가 좀 만들어 봤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보면 레고 인포메이션 쉐어링 채널, 약간 인포메이션을 쉐어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각 기관들이 ODA 사업을 각자 수행하지만 그것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약간 좀 인포메이션 쉐어링 채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인포메이션 쉐어링 채널이 약간 좀 부족하다는 게 하나의 좀 약간의 개선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프로젝트 임플리멘테이션 하는데, 임플리멘터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키리바시의 뭐 키오스트가 하는 ODA 사업, KMI가 하는 사업, 뭐 공단이 하는 사업, 여러 가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그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좀 연계해서 하나의 좀 시너지 효과를 내면은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미흡하다. 키리바시 입장에서 보면은 뭐 KMI가 하든 키오스트가 하든 뭐 코엠이 하든 다 코리아가 하는 건데, 약간 좀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시너지 효과가 좀 낮고, 기본적으로 그런 ODA 사업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나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약간 좀 바게닝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바게닝 파워 쪽에서도 약간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계해서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적은 예산이 보여서 큰 예산처럼 보일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플리멘터들 상의 약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약간 좀 부족하다라는 걸 한번 지적해 볼 수 있고요. 그거 두 개를 뭉쳐서 보면, 예를 들면 이거를 좀 이 시스템의 프로젝트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이 시스템이 약간 좀 미흡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해양수산 ODA 뿐만이라도 이걸 좀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매니지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매니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있으면 좀 약간의 전체적인 해양수산 ODA 예산이 약간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적지만 그래도 강한 ODA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앞으로 그럼 디렉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전을 나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저희가 세 꼭지 뽑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하여튼 가장 큰 꼭지는 Comprehensive Management of Ocean and Fisheries ODA. ODA에 있어서, 해양수산 ODA에 있어서 약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매니지먼트 하는 게 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이 여러 가지 ODA 오버래핑 되는 프로젝트상에 오버래핑 되는 게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훈련 사업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코이카 입장에서 보면 교육훈련 같은 거는 약간 이 거버먼트 부처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약간 그거에 있어서 이 부처 각 기관별로 약간 일종의 뭐 컴피티션 경쟁이라고는 좀 뭐하지만 하여튼 일종의 약간 오버래핑 되는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예산은 늘어나지만 이렇게 이 글로벌 트레이닝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약간 좀 시너지 효과를 좀 못 내고, 그리고 시밀러 프로젝트가 원래 기본적인 약간 비슷한 이름의 프로젝트가 있다 보니까 신규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데 있어서 약간 중복성 시비, 내용은 다르지만 약간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약간 중복성 시비가 있다 보니까 컨퍼런스 매니지먼트가 약간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퍼런스 매니지먼트를 할 경우에 약간의 수원국 중심의 그런 ODA 프로젝트를 약간 운영을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 볼륨을 기본적으로 예산을 좀 ODA 프로젝트의 예산을 좀 늘릴 수 있고, 전체적으로 ODA 프로젝트의 미니스트하고 에이전시하고 이렇게 사이에 있어서 약간 좀 스트레이지 코퍼레이션이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양수산 분야가 각국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상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 개발을 위해서 많이 요구하고 해양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새로운 해양 과학 기술 요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홍보나 그거에 대해서 설득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약간 어웨니스, 오션 앤 피셔리에 대해서 약간 국내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환기시키고 좀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ODA 사업으로서 가장 좋은 게 해양수산 ODA 사업인데 나름대로 국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없고 그런 인식이 없다 보니까 ODA 사업이 약간 이렇게 커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좀 하나의 문제점인데 그래서 약간 어웨니스를 약간 좀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SDG 상에서 SDG 5, 14가 해양수산 분야가 있는데 요거를 잘 활용해서 이걸 활용해서 해양수산 ODA를 좀 더 확대시키고 해양수산 ODA에 대해서 관심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첫 번째 발표했지만 케냐에서 블루 이코노미 사업에 대해서 이제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부도 요거에 대해서 맞춰서 우리나라 청색경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청색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독에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심포지엄을 별도로 11월 27일 날 케냐에서 개최됩니다. 이런 심포지엄을 통해서 우리나라 키오스크의 새로운 기술, 그다음에 자원관리공단의 자원조성 기술, 여러 가지 신해양 블루 이코노미와 관련된 기술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소개돼서 그 사업들이 ODA로 이렇게 확대된다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11월 27일 날 케냐에서 이루어지는 블루 이코노미 컨퍼런스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특히 해양수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타겟팅인데 기본적으로 중점 국가가 기본적으로 이 해양수산부에 관련된 국가가 타겟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자체적으로 이렇게 타겟팅했는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점 대상 국가에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국가들이 좀 포함되어야 된다 그렇게 여기. 기본적으로 하여튼 또 멀티레터럴 하여튼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ODA 사업이 약간 좀 기관별로 이루어지지만 이 민간 차원에서 기업들도 약간 좀 참여를 해서 이건 좀 프라이빗 섹터도 같이 해서 약간 좀 같이 협력을 이루어서 ODA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해양수산 ODA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결론부입니다. 결론 부분에 대해서는 ODA 보면 여러 가지 저는 4세대로 정의했습니다.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는데 1세대는 기본적으로 그냥 물자 익히고 약간의 1차적인 그런 것을 약간 좀 지원하고 예를 들면 피싱 지원하고 스몰보트 이런 거 지원하고 그런 거를 1세대 2세대를 약간 좀 이 컴퓨터나 이렇게 퍼실리 그런 거를 머티리얼 서포트를 1번은 휴머니티 애드 2세대는 머티리얼 서포트 3세대는 약간 인프라 건축하는 어시스턴트 아쿠아컬처나 프로세싱 플랜트나 이런 인프라 차원에서 약간 소규모 인프라 차원을 올 3세대로 보면 4세대는 무엇이냐고 이렇게 고민해 볼 필요인데 4세대는 제가 보기엔 지속 가능성이 개념이 들어간 ODA 사업을 지속 가능해 하기 위해서는 기본 비즈니스 개념이 좀 들어가야 된다. 비즈니스 개념에 들어간 ODA가 이루어져야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민간 섹터가 기본적으로 4세대에선 ODA 사업에 필히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사업을 이루어주고 그 후원국에 대해서 경제성장도 있고 고용창출도 있고 그걸 돈도 벌게 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4세대 ODA 사업 지속 가능 개발과 비즈니스 개념이 들어간 그런 4세대 ODA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저는 4세대라고 정의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과 기본적으로는 다른 예산과 시간도 부족한데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 ODA 사업이 타겟팅 중심으로 약간 디테일 부분에 작은 예산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약간 ODA 사업의 디테일성을 좀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가야 되냐. 너무 번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나라에 도움이 되고 그 나라를 비즈니스화할 수 있는 약간 디테일한 액션 플랜이 이렇게 임플리멘테이션 되는 그런 ODA 사업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지막인데 전체 홀리스틱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민간기업이나 시빌 소사이어티나 비즈니스 섹터나 거버넌트나 연구기관이나 여러 기관들이 같이 해서 약간 전체적으로 이렇게 패키지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홀리스틱 전체적인 총괄적인 그런 ODA 관점을 가진 ODA 사업이 이루어져야 돼. 예를 들면 여러 기관들이 같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기관들이 특성을 가진 기관들이 같이 하고 거기도 민간도 들어오고 민간이 그걸 나중에 운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홀리스틱 어프로치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전체적인 ODA 사업에 나아갈 방향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트레이닝 프로그램인데 현재 그 ODA 사업을 실행해서 기본적으로 ODA 사업은 현지에 가서 5, 6개월 정도에 체류해야 되는데 뭐 연구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실제적으로 본업이 있다 보니까 ODA 사업을 통해서 이 파견 나가기가 현재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간 테니카를 활용해서 ODA 사업의 전문가를 좀 활용해서 그분들이 파견 나가서 거기서 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연구위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서포팅 해주고 그런 식으로 약간 위에서는 약간 좀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가들, 취직자를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것으로서 간단하게 저희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김원희 부장님 감사합니다.